2-3. 바지선과 평양 고려호텔 속초행 쾌속선. 1. 양화항에서 바지선 타고 울산으로. 경수로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 자재와 장비는 울산항에서 바지선에 실려 신포시 양화항으로 운송된다. 바지선은 화물만 싣는 평평한 선박으로서 큰 것은 학교 운동장만 하다. 자체 동력이 없어 앞에서 예인선이 끌고 가야 한다. 화물을 하역하고 남측으로 돌아갈 때면 넓은 운동장 같은 갑판이 거의 텅 빈 채로 귀향하기도 한다. 한 번은 나는 남측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서 배를 타야 했는데 심한 멀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 다행히 나와 친분이 있던 남측 자재 물류 담당자가 특별히 배려해 주어 바지선을 탈 수 있었다. 다른 휴가자들은 앞쪽 예인선을 타는데 그 배는 조그만 파도에도 요동을 치고 멀미를 한다. 반면 뒤에 연결된 넓고 평평한 바지선은 흔들림이 거의 없어 멀미가 없다. 가로세로 수십 미터에 달하는 바지선에는 마침 트럭 몇 대가 실려 있어 운전석에서 앉거나 누워 잘 수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면 연세 지긋한 바지선 승무원 3명과 함께 북에서 가져온 백두산 들쭉수를 나누어 마시기도 했다. 망망대해 달빛마저 없는 금은밤이었다. 바로 옆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철썩이며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죽음으로 빠져드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어둠은 처음 겪어보았다. 낮에는 바지선 위에서 걷고 뛰며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트럭 운전석에 앉아 들쭉술로 잠을 청했다. 바지선 승무원은 풍랑이 심할 때는 발전기를 돌려 바지선의 평형수를 수시로 배출하여 배의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예인선과 연결된 와이어 로프의 길이를 윈치로 조정하고 선착장에 도착하면 가장 긴장되는 접안 작업을 한다. 그렇게 출항한 지 48시간 만에 울산 장생포항에 도착했다. 정말로 적막한 바다 위에서 무섭도록 지루한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함흥에서 평양 고려호텔 거쳐 베이징으로. 이번에는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경유해 남측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2001년 1월 우리 출국자 일행은 현장에서 북측 버스를 타고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함흥으로 이동한 뒤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고려호텔로 가는 도중 대동강 근처에서 북측 안내원이 우리에게 언제 또 대동강을 구경하겠느냐고 하면서 구경 좀 하시라고 10분을 허락해줬다. 한겨울에 대동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머리가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 대동강 구경은 고사하고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올라탔다. 그날 기온은 영하 20도를 찍었다고 하며 동해안의 함흥보다는 훨씬 추웠다. 고려호텔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침대 2개가 놓인 방을 배정받았다. 침대 사이에는 작은 전기 히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호텔 꼭대기 43층에는 턴테이블이 설치된 라운지가 돌아간다며 안내원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평양의 야경을 보기 위해 라운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평양의 밤거리는 불야성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집집이 창문이나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라도 켜져 있어야 하건만 사방 천지가 깜깜하고 적막한 어둠뿐이었다. 라운지가 회전하며 반대편이 보일 때 군데군데 불이 켜진 곳이 있긴 했으나 김일성 우상을 위한 탑이나 동상뿐이었다. 사람 사는 마을의 창문에는 불빛이 없고 죽은 이를 위한 조형물만 빛나고 있었다. 산 사람에게는 빛을 주지 않고 죽은 자에게 빛을 주는 지옥 같은 현실이 그곳에 있었다. 객실로 돌아오니 난방이 되지 않아 실내가 싸늘했다. 전기 히터를 내놓은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전기 히터 하나를 믿고 어떻게 긴 밤을 보낼지 걱정이었다. 추위에 떨며 누워있을 수가 없어 욕탕에 물을 틀어보니 약간 온기가 있는 듯 미지근했다. 물을 받고 몸을 녹이려고 탕에 들어갔으나 미지근한 물은 오히려 더 한기를 느끼게 했다. 북한 최고의 호텔에서 결국 입고 왔던 잠바도 벗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밤을 새웠으니 정말 억울하고 분했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인지 연료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쓰는 전기조차 아까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아니면 고저 이런 추위는 추위도 아닙니까? 3. 양화항에서 쾌속선 타고 속초항으로.
남한에서 경수로 현장까지 인원을 수송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여객선 운항이 훨씬 싸고 경제적이다. 이에 따라 캐도는 북한과 협상해 한 달에 2차례 양화항에서 속초까지 여객선 항로를 개설했다. 여객선은 250톤급 쾌속선으로 시속 80km에 달해 속초까지는 약 4시간이면 도착한다. 그때 나는 남한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뱃멀미로 잔뜩 겁을 먹고 멀미약도 미리 준비했다. 귀국 당일 아침 양화항에서 본 바다는 파도가 평상시보다 더욱 거세 보였다.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긴장되고 불안했다. 남측 일행들이 여객선에 올라타자마자 북측 도선사가 조타를 맞고 북한 영해를 벗어나기 위해 동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연안을 벗어나자마자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키기 시작하더니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배가 밑으로 내려가면 수족관 속에 파묻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인생이 파도타기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는 처음 겪는 파도에 잔뜩 겁에 질리고 말았다. 약 20분쯤 지나 북한 영해를 벗어났는지 북측 도선사는 여객선을 남측 선장에게 넘겨주고 임무 완료 후 북측 선박으로 옮겨 탔다. 그때부터 남측 선장이 조타를 맞고 본격적으로 남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무슨 속도가 이렇게 빠른지 배는 앞뒤 좌우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슬슬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올라오면서 눈과 정신이 가물거리면서 점차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뱃멀미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몸을 엎드린 채 중심을 잡고 화장실로 갔지만 이미 누군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다시 2층 객실로 기어 올라와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다. 창가보다 중앙이 덜 흔들린다는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모두가 고통을 이기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의자를 잡고 신음하는 사람과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도 흐트러진 눈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가만히 눕고 싶었으나 속이 뒤집히기에 정처 없이 헤맸다. 승선 경험자들이 2시간만 넘기면 괜찮아진다고 했기에 2시간 동안만 죽었다 생각하고 버텼다. 정말 정확히 2시간쯤 지났을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속이 편안해지고 바다가 차츰 보이면서 외출했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가 싶었다. 고통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 법. 남은 2시간은 그동안 2시간의 초주검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만경창파 위에 일여편주가 되어 동해바다 수평선 너머 일망무제의 바다를 경험했다. 하얀 포말과 물보라를 가르며 속초항까지 달리는 쾌속선의 스릴 넘치는 질주도 맛보았다. 다음 편에는 개성공단과 개성유람을 기대해 주세요.